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입니다. 저희는 서울역 앞에 지금 이제 숭례문이 보이는 방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탄핵하고 심판으로 가는 온 시민들이 광장에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지금 이미 그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제 이 숭례문 방향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주 그 촛불 집회를 중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의 촛불 집회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시민들이 오늘 운집할 것 같습니다. 이 숭례문과 지금 이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무대, 이쪽을 해서 양쪽 도로변으로 지금 오늘 시민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아마 당초 민주당에서 한 5만 명 정도를 목표로 대회를 준비했다고 얘기하는데 5만 명 이상은 뭐 훌쩍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대용 기자가 그 서울역, 저는 남대문 방향에서 걸어봤는데 박대용 기자가 방금 5분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서울역에 있답니다. 근데 워낙 인파가 많다 보니까 지금 서울역 안에서 밖으로 지금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분노한 민심이 오늘 11월 2일 이 서울역 광장으로 지금 집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오늘 이 서울역 광장에 모일지 저로서도 가늠할 수 없고 매우 흥분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윤석열을 우리가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탄핵의 중대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 방금 중계를 하면서도 지금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역에서 밖으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맞은편 쪽에 5층짜리 빌딩이 문이 개방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늘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지 저희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중계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주변 빌딩에 개방되어 있는 문이 없어서 시민들과 함께 오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뜨거운 탄핵의 열기를 중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충분히 이곳의 열기가 지금 전달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주 개최되는 이전의 그 촛불 집회와는 확실히 확연히 다른 시민들의 열기와 시민들의 지금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분노한 민심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저희도 이제 잠시 후에 박대용 기자가 이곳으로 오면 같이 결합해서 행사장 주변으로 이동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인터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생각들하고 또 무대의 뜨거운 열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구나 왔어. 야, 사람에게 사람 인파에 그냥 떠밀려서 와서 여기가 그나마 지금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고, 그나마 숨통이 튈 수 있는 곳이니까.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고요. 사람들도 지난번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죠. 한번 여기서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죠. 그때 아마 특검법 통과되고 난 뒤인가요? 특검법 통과를 아마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던 것 같아요. 촉구하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결국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윤석열 본인의 공천 개입 녹취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이제 탄핵이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탄핵을 만약에 이제 또 그게 어렵다면
또 제2의 대안이 나왔잖아요. 네. 임기 단축안도 지금 나와 있어서. 2년 임기 단축.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일단 지금 그 본인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네. 그 자리를 지금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네.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실의 해명이 부적절하다라고 네. 이제 공개적으로 용산을 이제 비난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 20%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금 이제 균열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금 지지했던 걸 후회한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 지난 2년간,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혔던, 네. 혼군이라 그러죠.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 의해서 등이 떠밀리고 있는 네.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미 이제 윤석열 주변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고 여권은 분열이 돼 있고 윤석열을 지키기 네. 위한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무대가 곧 시작되니까요. 네. 본무대를 좀 보다가, 보다가. 뭐 약간 좀 텀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정권 2년 반 동안 국격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누구 한 명 때문입니까? 바로 김건희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건희 남편이 김건희 방탄을 위해 만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반지 아래 갇혀 죽고, 이태원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고, 군대에 가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한을 푸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사명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 범죄는 아니다라며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용산의 괴물을 향해 크게 외쳐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더욱 강하게 투쟁합시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이 지긋지긋한 김건희 나라를 끝장낼 것입니다. 민주당이 온 국민의 간절한 외침을 국회라는 그릇에 담아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연설입니다. 다시 한번 큰 함성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당원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합니다.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이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해서 2016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낡고 굳은 것들의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그 차가운 거리에 섰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행진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취하는 희망의 나라에 대한 꿈. 경제 규모 10위의 선진국이 됐지만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제 강국의 꿈.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 강국이자 모범적 민주 국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당장의 삶이 고단해도 내일의 희망이 살아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채 안 된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젊은 해병은
이유도 모른 채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합니다. 카드 대출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 최대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체 무엇입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서 국가 안이나 국민의 삶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을 멋대로 바꾸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식 검찰권 남용을 하고 사익과 정치 탄압을 위해서 권력 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었고 우리 국민들은 미래와 희망을 빼앗겼습니다. 무능과 불통, 무관심으로 국가적 혁신 역량, 경제적 기초 체력은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거덜이 났습니다. 정부 역할 축소로 불평등,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상승 흐름과 정반대로 추락하는 증시는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죄고 있습니다. 힘만 세면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씩 벌어도 묵인됩니다. 대주주가 물적 분할로 알맹이만 쏙 빼먹고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산업 정책도 경제 비전도 정부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 위협,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나라에 대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글로벌 안보 지형은 한치 앞이 어두울 지경입니다. 세계 경찰이라 불리는 미국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게 국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마치 세계 경찰이도 된 것처럼 이념 가치 외교의 깃발을 치들고 편향적 진영 외교로 일관해서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다 적대 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 정권이 열고 민주정부가 발전시켜왔던 북방 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북방 폐쇄, 북러 군사 동맹으로 퇴행하고 말았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외교의 기본을 포기한 후과가 참으로 컸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으로 중심이 되어 마땅한 대한민국이 지령 대립의 최전선, 해양 세력의 외곽 최전방 전초기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서 안달복달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국가안보를 이처럼 훼손하는 정권, 국민 생명을 이처럼 경시하는 정권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위협이 조금만 높아도 경제에는 치명상입니다. 국가 안정과 국민 생명,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와 여당이 전쟁 위험을 부추긴다는 게 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이라도 지원해서 서민들 골목 경제 살리자, 끊어진 소통 창구를 다시 열고 남북 대화에 나서라,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 재정 역할을 늘려라, 민생과 국가 안전을 위해 지치도록 제안하고 또 제안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마이동풍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 다툼과 계파 갈등 속에 그야말로 108번뇌하는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이 우리 야당에 진지하게 협력을 요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고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 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 맞습니까? 절망을 벗어나 사라진 꿈을 되찾읍시다. 과거로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 제칩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포용적 제도가 국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취와 기회를 함께 나눌 때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왔습니다. 국제적 대립 심화,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위기 같은 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은 엄청난 변화를 부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노동과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막강한 생산력이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와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리고 지속 성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초거대 생산력을 활용해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준비하고 기본사회와 지속성장의 선순환을 준비할 때입니다. 전자계산기가 주산학원을 없애버린 것처럼
정해진 답을 찾는 주입식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해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계산과 창의성에 기반해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이 자본인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서남 해안에 대규모 에너지 신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부도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산업화는 늦었어도 지식정부화는 앞서 가자며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합시다. 함께 꿈을 되살립시다. 정치가 선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세계가 다시 놀랄 새로운 기술 열어갑시다, 여러분. 각자 도생의 국제 질서와 진영 대립이 격화될수록 국리 민복을 지키는 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수입니다. 그러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삶이 위기인데 정치는 어디에 갔느냐? 매 순간 들리는 국민들의 질책입니다. 국민과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정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제거하려는 정쟁이 정치의 자리를 꿰차고 말았습니다. 정치인이 의존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배제가 아닌 존중과 포용이 정치인의 덕목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의 정치 과제라야 합니다. 고난만큼 책임을 지고 싫어도 만나고 내 뜻과 달라도 토론하고 타협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종합 예술입니다. 만들어진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국민 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자세일지는 몰라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거대한 퇴행과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은 고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 잘못된 국정 기조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입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대국민 사과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굴복이나 패배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자의 덕목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말을 잘 듣는다고 국민에게 쳤다고 비난할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 잘 듣고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민주공화국의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고사 직전에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긴급한 조치를 지금 즉각 시행하십시오.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 유발 책동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 주체의 하나입니다. 야당을 달래고 협력을 요청해도 부족할 판에 일상 하는 일이 야당 비난, 야당 발목 잡기뿐이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야당이 여당 발목 잡는다는 말은 들어봐도 지금처럼 여당이 야당 발목 잡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용산의 눈치만 볼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허탈하고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주권자의 책임을 간직한 채 때를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국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함께 싸워 주시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손잡고 치열하게 싸워 보시겠습니까? 태산도 티끌에서 시작됐고 거대한 강물도 결국 빗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거대한 혁명도 누군가 한 사람의 뜨거운 가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지는 그런 희망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함께 사는 나라, 자긍심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냅시다. 나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시 모두가 꿈꿀 수 있는 나라를 향해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큰 소리로 함께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자는 국민의 공복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까지, 권력자가 권력의 주체인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쉬지 않고 외쳐갑시다.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고맙습니다. 네, 방금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 마지막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외치는 모든 걸, 헌법 1조를 같이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그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다. 이거를 선언하는데 아주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모든 시민들이, 연도에 모인 모든 시민들이 우렁찬 함성으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우리다. 우리 국민이다. 국민 앞에 무릎 꿇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집회 시작 때부터 지금 위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한번 여기 한번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모였을 때는 여기 시청 앞 단상에서 그때도 이 숭례문까지 쭉 인파가 이어졌어요. 그때도 그랬군요. 이어지긴 했는데 숭례문 가까이 가면서부터 좀 이렇게 인파가 약간 좀 성기게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시청 앞에도 지금 숭례문을 넘어서 시청역 앞까지. 지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역을 바라보면은 이제 왼쪽 편이잖아요. 오른쪽 편까지도 지금 인도에
그렇죠.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 이게 처음 집회 제가 시작하기 바로 예. 직전에 약간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인파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최소한 한 4, 50만 이상의 느낌이 네. 2016년 그때 촛불 막 시작할 때 있죠. 네. 10월 뭐 말부터 해서 딱 그때 시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뭐 네. 체감적으로 저희가 네. 봤을 때 2016년 촛불 집회 이후로 가장 최대 규모의 집회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고요. 또 시민들이 오늘 강진구 기자님 힘내라고 네. 아유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 한편으로는 좀 가슴도 네, 제가 부들하고 했습니다. 뭐 네. 무거운 책임감도 좀 느끼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네. 또 많은 시민들이 저희를 믿으십시오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얘기에 큰 힘을 얻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촛불 집회는, 오늘 촛불 집회가 아니고 이제, 민주당에서 주최하는 집회가 이제 오늘 열렸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엔 특검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라고 보죠. 네. 네. 아직은 그 이재명 대표 입에서 그 탄핵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특검을 수용하라. 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뜻에 따르라, 국민의 뜻에 따르라는 공복이 되라라고 네. 하는 일종의 이제 마지막 선전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런 민주당에서 주최하는 또 대규모 장애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단순히 공복이 되라라고 하는 주문을 넘어서 내려와라. 네. 공복이 되기를 포기하고 이 나라를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해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연설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게 아마 11월 중에 있을 것 같은. 네. 지금 이제 11월 초입니다만은. 지금 오늘 그 인파가 네. 저기 뒤에 숭례문 뒤에 저 신한은행 쪽 보셨죠? 예, 대한상공에서 신한은행 본점까지도 그 밑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찍이 이렇게 많은 아마 촛불 집회 때도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싶을 네. 정도로 시민들이 이제는 일어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벼르던 분들이 오늘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네. 본인 목소리가 나왔고 대통령실이 본인 목소리라는 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해줘라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풍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를 줘라. 김영선이 수돗물 그만 마시고 회 좀 줘라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뭐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얼떨결에 대통령의 목소리는 이제 맞다고 얘기했지만 네. 그 뒤에 이제 뭐 편집 짜깁기 무슨 소리공학자 들여와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다시 이제 네.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매를 더 버는 거죠. 네. 자,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야, 윤석열 이제 뭐 아까 저 최고위원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봄에 좀 끌어내리자 뭐 이런 얘기 박찬대 그렇죠. 그랬나요? 봄에는 좀 더 끌어내리자 이런 얘기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이 탄핵을 가로막아온 거대한 뚝에 저는 이제 작은 구멍이 이제 뚫렸다고 보고요. 윤석열의 이제 육성 녹취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권 내부에 사실상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숨겨왔었던 그 윤석열, 김건희 씨의 치명적인 치부들이 잇따라 드러날 거로 봅니다. 여권 내부에서 제보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대한 탄핵으로 가는 거대 가로막아온 이 뚝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권은 더 이상 이제 전국 주도권을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금 이틀 3일째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죠.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자기가 개인이 나서서 이 거대한 이 탄핵 쓰나미에 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야 될 매를 한동훈이 대신 맞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9% 여론조사 또 어떤 곳은 17%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한 15% 정도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쥐들의 반란이 그렇죠. 쥐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지진이 나기 전에 예.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밟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볼 텐데 네. 지금은 사실은 좀 자신이 안 쓰는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여기서 윤석열하고 차별화하면서 계속 롱런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윤석열의 육성 녹취로 공천 개입하는 것까지 나온 마당에 윤석열을 쉴드 칠 수는 없고 이제 자기가 주도권 잡을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침묵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건데 침묵하는 한 주도권은 없습니다. 침묵 기간이 길어지는 한 이제 한동훈은 결국 용산을 향해서 각을 세우는 듯한 코스프레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무도한 용산을 상대로 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결기가 없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그냥 그 밑바닥을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장에서는 정치적 라이벌일 텐데 이재명 대표 오늘 연설을 보면은 대선 출마 선언을 보는 듯 했어요. 이렇게 전반부 그렇죠. 앞부분에는 왜냐하면 국정에 대한 지금 총체적인 난맥상에 대해서 하나의 이 하나의 교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자. 이제 우리가 주인인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을 이제 맺은말을 했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연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이제 서울역 집회가 끝나고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4시부터인가요? 5시부터 예정돼 지금 있는 4시에요 4시. 지금 이제 시청 앞에 우리 촛불행동 주최 집회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오늘 시청역 촛불 집회는 뭐 역대 최대 임파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발리들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2016년 때 촛불 집회 때 기억나시죠? 사람에 떠밀려 다닌 그렇습니다. 그 경험을 오늘 한번 하면서 이게 다시 2016년이 왔구나 라는 거를 실감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최 집회에 지금 사회자가 지금 오후 5시에 이루고 예정되어 있는 시청 앞 집회로 이동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대한 지금 이제 인간 띠의 물결이 이동하네요. 행진 대회를 보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순간이고요. 드디어 사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전후 무렵 대선 당시부터 윤석열 정권의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취재하고 보도했던 내용들이 이게 쌓이고 쌓여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알려지고 그죠? 이제서야 김건희 씨가 결국에는 사고를 치게 되고 그리고 디플로맷이라는 호주에 있는 국제 정치 이슈들을 다루는 매체가 있어요. 거기서 놀랍게도 김건희 씨를 나이트클럽 호스티스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스캔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긴 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없죠. 자,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이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하고도 또 많이 좀 만나고 이제 촛불 집회 가서 또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